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처음 보는 얼굴 같지만 굉장히 낯익을 수도 있는 얼굴 세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출마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성빈입니다. 와, 나 이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네. 짱. 자, 다음에 박광훈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종 러너 박광훈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이세미 이 성남시의원 출마합니다. 이세미 후보. 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세미라고 합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요. 인사는 하셨는데 짧게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를 좀만 부탁드려 볼까요? 이건 한 10초씩만 드릴게요. 이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자기를 딱 특징할 수 있는 한마디씩만 한번 해보세요. 이세미 후보부터. 저는 작년 9월에 평당원 최고위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이세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먹죠. 자, 다음에 우성빈 후보. 네, 저는 기장군 전 의원을 역임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우성빈이라고 합니다. 좌제명 우성빈입니다. 보니까 우리 우성빈 후보는 걸크러쉬야. 아, 그래요? 전 상대방이 지리게 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세미 후보가 닮으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박광훈 후보. 네, 안녕하세요. 전 고 이해찬 국무총리님의 정치적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박광훈입니다. 마지막 비서신 거죠? 마지막 보좌관은 정확히는 아닌데 거의 마지막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아까 자막에도 나오는데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국장, 이해찬 당대표 보좌관, 정청래 당대표 특보 해가지고 우리 박광훈 후보는 당대표들과의 부럽습니다. 당대표의 남자 이런 거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성빈 후보는 네네. 일단 부울경에서 네. 대구시장까지 갈게요. 그러면. 민주당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박광훈 후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력이 있길래 역대 당대표들은 박광훈과 같이 일하는가 나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천 영종구가 영종도에 있는 게 영종구인가요? 네, 인천공항이 있는 섬 영종도가 영종구가 됩니다. 굉장히 넓겠네요. 뭐 지역구 자체가. 예,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구입니다. 아, 그렇구나. 영종구. 강화도 다음으로.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 대표랑 찍은 사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어떤 비서 역할을 하다 보면 사진이 많이 안 찍혀요. 일부러. 맞죠. 그렇죠. 네. 사진 카메라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아주 귀한 사진 가져와 봤거든요. 우리 이해찬 전 총리 생존에 계실 때 생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찬 전 총리의 사실상 제일 유명한 비서가 누구냐면 유시민 작가잖아요. 그 계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까운 보좌관이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해찬 총리는 어떤 분이셨어요? 퍼블릭 마인드가 아주 철저한 분이셨고 공과사가 투철한 철저한 분이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청탁하거나 그러면 완전히 단칼에 자르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무한줄 정도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그거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어떤 칠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칠선하는 동안 어떠한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요. 하긴 그렇죠. 예. 선거법으로도 걸린 적이 한 번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놀라운 건 걸면 걸리거든요. 그렇죠. 안 걸리는. 네. 그리고 본인이 뛴 선거 한 번도 안 떨어진 전설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좌진들은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본인 말로는 선거에 왜 떨어지냐고 자꾸 니들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책망을 주시죠. 떨어진 사람들을 약 올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라고 하는 거 엄청 큰 자리예요. 조직도 크고 여당이 되면 더 커지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요. 이해찬 당대표의 보좌관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에 또 일을 하게 돼요. 그거 인정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네. 쉽게 표현하면 이해찬의 유산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그대로 박광훈으로 이렇게 딱 그런 느낌. 네. 본인이 이제 긍정을 하셔야죠. 네.
그게 다시 이게 전달되는 게 네. 정청래 당대표까지 가는 거예요. 아, 네. 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잘하시게 생겼어요. 네.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 진짜 예. 제대로 배우셨구나. 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전에 그 출판 기념회를 하셨더라고. 예, 아니, 1월 17일에 했습니다. 1월달에 했구나. 예, 아, 예. 2달 전이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총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 행사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다행인지 다행스럽게도 제 행사에 오셔서 축사를 마지막에 해주시고 가셔서 예, 저에게는 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예, 보통 참모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청장 군수는 리더잖아요. 네. 그거 본인이 영종구청장에 어떤 점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이라는 거는 주민들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단 그 큰 명분 틀은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모로 지내왔는데 저 예전에는 뭐 3년 전만 해도 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좀 나이도 차고 직책도 올라가고 하니까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일의 권한, 범위에 대한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좀 의지가 어느 순간 생기긴 했는데 그 생기게 되고 이걸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려면 선출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르렀고 마침 뭐 지방선거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가 좀 펼쳐지게 돼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제 당대표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 한 1년도 더 됐죠. 그렇군요. 제 그 결심을 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출마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은 잘 생각했고 열심히 해라 이런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힘으로 그러셨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원래 보좌진 오래 하신 분들은 차분해요. 그러니까 텐션 높거나 막 차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보좌진 안 시킵니다. 나중에 잘려나가요. 왜냐하면 뒤에서 그림자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 신중함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 신중함이. 마침 좀 비슷한 캐릭터가 제가 직전에 이해식 의원 보좌관 했어요. 이해식 의원이 그 유명한 이해창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네, 이해식 의원님이 또 삼선구청장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게 정말 차분하고 꼼꼼하시고 이게 뭐랄까 평정심이 아주 높으시죠. 그래서 저하고도 좀 제가 많이 배울 점도 있고 그분 이해식 의원님도 자기가 구청장을 해봤는데도 정치 하려면은 구청장 꼭 해봐라. 많은 도움이 된다. 어차피 현장 정치지 않습니까? 큰 하이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효능감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초단체장을 좀 많이 권하셨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막 도지사 나가고 막 중진되고 한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2010년에 시작돼요. 그때 공천돼가지고 기초단체장 또는 어떤 단체장을 했던 분들이 무럭무럭 커서 지금 도지사 나가고 사실은 민주진영이 그때 육성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선거는 웬만해서 안 지는 이유가 다 실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전 들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라톤 뛰세요? 네. 예. 완주 몇 번이나 하셨어요? 42.19. 예, 여태까지 총 합치면은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고 그래서 영종 러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러너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달리다라는 러너가 있고 현장을 누빈다. 그다음에 배우다 런 있지 않습니까? 러너에서 배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달리면서 네. 배운다라는. 예. 그렇게 말이 알아먹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알아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잘하겠습니다. 눈이 제일 크십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따가 중복됐을 수 있는데 네. 후보자로 나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결정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막 망설이고 있다가 딱 이거에서는 내가 네. 나서야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박광훈 후보부터. 재미는 없는데 재미없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예. 예, 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비서실 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은경 혁신위 이전에 장경태 혁신위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기억나요. 제가 전문위원을 하면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의원들 서포트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좀 신나게 일을 했었어요. 당 혁신에 대한 좀 관심도 많고 해서 그때 뭐 박시영 작가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한 100가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실제 혁신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한 반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실망감을 느끼고 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못하는구나 이런 좋은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돼서 뭐 그거가 좀 제가 어떤 선출직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제 후보 등록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1번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야, 당선되시겠네. 뭔가 느낌 좋은데. 북콘서트 장면도 하나 있는데 네. 여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출연자 중에 한 명이야. 많은 사람들이 저 뭐 김규현 변호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박광일 작가입니다. 아, 저 뭐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케박한 분인데 무슨 이름도 비슷한데 무슨 관계예요? 과 선배님이신데요. 사학과. 아, 역사학과. 예. 아, 사학과. 예. 저분이 이제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도 보면 좀 비슷해가지고 형제로 좀 오인맞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좋아하고 따랐던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답사부를 했어요. 답사부 했던 거를 쭉 직업까지 이어서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역사기행의 어떤 선두주자여서 근데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영종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또 관심도 많고 하셔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내가 이제 첫 출마를 하면서 후보 등록도 하고 책도 하나 쓰고 네.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막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출판 기념회를 하면 이게 꿈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을 것 같고 첫 출마는. 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는 조바심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많이 와주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딱 당선이 돼가지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현실이 안주하면 바로 교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우려 같지만 그리고 지금 우성빈 후보는 출마하는 분들은 자 그러면 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사실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당이 지원 잘 안 해주잖아요. 후보가 당선돼도 결국에는 바라는 점 한번씩 들어볼까요? 저 못합니까? 먼저 하세요. 뭐 준비되는 대로 하세요 그냥 아무나. 아니, 뭘 해주면 좋겠다. 질문을 받고 좀 너무 이렇게 포멀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니까 지방자치단체 출마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말씀하셨듯이 지방 분권 정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뭐 헌법에도 새롭게 그렇죠.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 정부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재정 분권 지금 7대3 국비 지방비가 7대3 구조인데 이거를 6대4까지 이제 바꿔서 지방에서 자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고 또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사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겠죠. 하여튼 지침이 엄청 많아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되게 세세하게 지침을 걸어서 지방에서 각자의 특색이 있고 특색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들을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어떤
자금 집행이나 이런 거 있어서 좀 비리가 생기거나 조금 서툴게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뭐 무조건 더 주면 더 지방 분권 더 해주고 지방을 우대한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잘 가르쳐서 지방에도 돈을 재정을 더 줘도 훨씬 더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쓸 수 있게 좀 그렇게 가르치고 잘 훈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천이 수도권으로 돼 있는데 수도권 규제 정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획일적이어서 지방 계신 분들은 조금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강화군도 수도권이거든요. 물론 접경지대에 있는 데는 접경지역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영종군은 이제 인천공항이 있고 상당히 좀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인천 지역 전체가 좀 그런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당에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당 혁신에 관심 많다고 드렸잖아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예, 투명하게 사실 당 투명성의 핵심은 회계입니다. 재정. 예,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일반 당원들도 잘 알 수 있게 하고 예산 결산 같은 것도 일반 당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재교육 저는 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프로야구나 축구들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팜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육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아직도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네. 네,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걸려서 하면은 되고 아니면 선거 때 인재 영입 돼가지고 어디 전문가 변호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뚝 되고 뚝 떨어지고 오랫동안 당에서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그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잘 안 뭐 돈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에서 어느 정도 인원들은 좀 팜 시스템으로 육성을 해서 기회를 주고 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면서 좀 인재 육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핵심에서 일해 보신 분이라 네. 정확하게 네. 찌르는 것 같아요. 네. 팜 시스템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 가요. 있잖아 막 민주당과 결이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인재 영입을 해갖고 국회의원이 돼. 나중에 당대표의 세가 약해지거나 그러면 우리 쪽 목소리를 안 내고 내부를 공격하는 요소로 맞아요. 작동을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성빈 후보님 지방선거가 참 6월 3일 날 치러지는데 지금 3월 16일이죠. 그러면 네, 예. 한 2달 반밖에 안 남은 거죠. 79일을 그러면 이게 일정표가 본선 후보가 되는데 확정되는 게 대충 언제까지예요? 4월 3월 20일까지. 네. 4월 20일? 예. 데드라인이.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다 끝났어요 이제. 한 10초씩만 마지막. 여기 앞에 카메라는 우성빈 후보, 나머지 분들은 마주보고 있는 네. 카메라에다가 아이 컨택 잘 하셔야 돼. 네네. 카메라 딱 떨어지게 보고 본인이 기억해달라고 네. 기억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성빈입니다.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그 요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주 명품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요리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장군에 있는 이런 무한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장군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장군을 아름답게 요리하고 싶습니다. 중단 없는 기장의 발전, 민주당과 저 우성빈이 해내겠습니다. 필승. 네. 네. 자, 제이님, 기장군 후보 우성빈 의원님? 지금 전 의원이죠, 지금 지금. 네네. 유튜브 영상에서 보고 강하시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십시오. 박광훈 인천 용종구청장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되셔야죠.
출마가 처음인데 무슨 채팅창에 지지자분들이 오셨네요. 박광온으로 착각하신 거 네. 아닙니까? 박광온이라고 옛날에 원내대표 하시던 분 있죠. 탄탄한 경력이 실력을 말해주시네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재미있게 선거운동하십시오. 성남 분당구 의원 이세미님 기혼이라 잠깐 망설였지만 응원합니다. 멋진 정치인이 되십시오 하셨고요. 또 제이님 이세미님 목소리를 좀 더 힘있게 크게 내주세요. 선거는 목소리도 커야 합니다. 끝나기 전에 큰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자 박광훈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광훈입니다. 젊은 추진력을 갖추고 중앙정치력을 가진 실력 있고 9년차 영종 지역 주민이며 민주당 정통 후보 박광훈 이해찬답게 진실, 성실, 절실하게 정치를 하고 이재명처럼 쾌속 실용 행정을 영종에서 펼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파이팅! 야 파이팅. 정치인 다 되셨네 보니까. 자, 이세미 후보님 구나. 저기 보니까 지금 박광훈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회장이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이고 네. 네. 내가 봤을 땐 여기는 최태경이죠. 오.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위원장. 그만한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멋있는 분이죠. 진짜. 네. 새날 고정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안 나오시죠. 이제 내가 이 장사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진영에서 최소한 한 5선쯤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촉이. 네. 여러분 그 이세미 후보 진짜 병아리잖아요. 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네. 자, 세 분과 함께했고요. 나름 재밌네요. 이게 맨날 똑같은 정치인들하고 막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막 풋풋함이 막 살아 올라오는 거죠. 자, 재방송국 특집으로 우성빈, 박영훈, 이세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잠깐만요. 영종이라고 내가 이미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박광훈. 네. 자, 세 분과 함께한 방송이었고요. 새날 방송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세 분은 제가 첫 타자 지방선거 특집이기 때문에 후보가 되시면 또 나오실 기회 드릴게요. 네네네. 아우 네. 고맙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네. 떨어지시면 몰라요 나도.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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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